치과에서 뭔가 지시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잘 따라주셔야 돼요.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죠. 교정치료를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송곳니뿐만 아니라 앞니들 쪽에도 다 화이트 스팟이 생기고 이게 더 진행돼서 충치까지 연결이 됐죠. 더 교정 치료를 하는 거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지 못하겠다. 교정 장치를 제거한 모습이에요. 당시에 이제 담당했던 의사로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이제 봤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꼭 교정 치료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웃는 치과의사 오원양입니다. 여러분, 케미가 잘 맞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출연진들 사이에 혹은 출연진과 제작진 사이에 서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 우리가 케미가 잘 맞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치과 진료에서도 이 케미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교정치료 분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정치료 분야는 의료진만 애써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는 동안 어떻게 협조를 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교정치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교정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꼭 지켜야 할 행동들 혹은 꼭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제1 교정치료를 앞두고 있는 분하고 저희가 이제 면담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항상 확인해 보는 바가 뭐냐면 이분이 교정치료를 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라는 거죠. 교정치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하루 이틀 교정치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짧게는 몇 개월부터 길게는 수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교정치과에 찾아오셔서 상담을 진행할 때 이제 우리가 이분의 상태와 이분이 또 희망하는 바를 들으면서 교정치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좀 유심히 확인을 합니다. 뭐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화하는 과정 안에서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정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게 교정치료는 의료진만 이렇게 잘해서 이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의 협조도가 필수적이라서 그렇죠. 환자가 동기부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치료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교정치료의 특성상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환자분이 치료를 잘 따라오시려고 그러면 본인이 애초부터 치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치료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잘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치료를 진행하기 좀 어렵죠. 그러면 교정치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교정치료는 잇몸뼈 속에서 치아 뿌리를 이동시키는 치료입니다. 치아에 일정한 방향으로 힘을 전달하게 되면 힘이 가해지는 방향을 따라서 치아가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일정 부분 자극을 가하면 또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고 또 자극을 가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치아가 생리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복 기간 때문에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제가 앞에서 환자분의 협조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자분이 도대체 무엇을 잘 따라줘야 될까요? 그거는 바로 첫 번째는 이제 내원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보통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정도 치과에 방문을 하게 되세요. 내원을 잘 해줘야지 다음 단계로 이렇게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데 환자분이 뭐 나는 바빠 혹은 뭐 급한 일이 갑자기 생겼어 아니면 내원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해서 내원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길게는 1년,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치과에 내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 비싼 돈 내고 교정치료 받으면서 병원에 안 간다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은근히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치과에 잘 안 오시게 되면 당연히 교정치료는 잘 진행될 수가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협조를 꼭 당부드리는 거는 구강위생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대부분 고정식 교정 장치를 붙이고 있는 경우, 브라켓과 철사를 부착해서 교정 치료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이제 훨씬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음식물들이 교정 장치 주변에 잘 달라붙고 낍니다. 양치를 해도 잘 안 닦이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양치를 잘 안 하면 교정 장치 주변에 쌓여 있는 음식물 찌꺼기들을 이제 우리 세균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으로 충치도 생기고 잇몸 질환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교정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구강위생관리, 식사하시고 나면 입 닦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음식물 섭취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교정 치료를 하는 동안에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 끈적거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피하셔야 돼요. 이런 음식들을 좋아하시고 자주 드시고 즐겨 먹게 되면 교정 장치가 탈락되거나 해서 자꾸 이제 치과에 올 때마다 진도는 못 나가고 파손된 교정 장치를 보수하다가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교정 치료 결과를 우리가 담보하기 어려운 거죠. 교정 장치가 잘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 꼭 피하시는 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엿이라든가 캐러멜이라든가 마이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끈적거리지 않습니까? 이건 피하셔야 되고, 또 딱딱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뭐 얼음을 깨물어 먹는다거나 오돌뼈 같은 거 이렇게 다 깨물어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 음식들도 충치 유발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것들도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음식들은 사실 교정치료 환자들 뿐만 아니라 교정치료를 안 받고 계신 분들도 피하는 게 좋죠. 자기 치아 건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당부드리는 말씀은, 치과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시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고무줄을 걸어주세요, 뭐 장치를 착용을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뭔가 지시받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잘 따라 주셔야 돼요. 그걸 따라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죠. 특히 이제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환자 본인이 장치를 직접 착용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잘 안 따라주면 교정 치료가 될 수가 없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환자분들의 협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정이 중단되는 경우는 이제 사실 뭐 의료진에 의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환자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겠죠. 뭔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을 못하니까 지쳐서 선생님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충치가 너무 많이 생겼어요, 다발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정 치료를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제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한 두세 분 정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분은 치료 당시에 40세 정도 되셨던 여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앞니 쪽에 치아가 여러 개 없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죠. 아래 앞니 쪽에 치아가 3개가 결손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가 깊게 물리고 잇몸도 보이고 덧니도 있고 이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아배열을 고르게 만들고, 이제 없는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심어서 치아를 수복해드리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교정 장치를 붙여서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고르게 많이 배열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사이를 보면 양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화이트 스팟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처음 상태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송곳니 있는 쪽에 보면 이제 화이트 스팟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잇몸이 부어 있고 피가 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양치 교육을 잘 해드려도 이분이 이걸 잘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계속 양치를 못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더 시간이 지났더니 화이트 스팟이 훨씬 심해졌어요. 송곳니뿐만 아니라 앞니들 쪽에도 다 화이트 스팟이 생기고, 이게 더 진행돼서 충치까지 연결이 됐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고, 더 교정 치료를 하는 거는 치아 건강을 위해서 좋지 못하겠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많이 좋아졌으니까 우리가 끝까지 생각했던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많은 개선을 이뤘으니 여기서 종료하고 충치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정 장치를 제거한 모습이에요. 다수의 치아에서 충치가 생겼죠. 그래서 치아 배열은 좋아졌지만 이렇게 충치가 생긴 걸 보고 당시에 이제 담당했던 의사로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었던 게, 내원도 잘 안 하시고 구강위생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분은 여기서 치료를 종료했고, 충치 치료를 동네에 있는 집 근처 치과에서 받겠다고 하셔서 여기서 치료를 이제 마무리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말씀드리는 게, 꼭 교정 치료 하시는 분들은 양치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걸 잘 못하면 오히려 다수의 치아에서 충치가 생기죠.
양치를 잘 못하면 이렇게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구강위생 관리에 더 만전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각하죠? 너무 심각해. 근데 어떤 신경이 있어요?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 환자분이, 그리고 안 오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면 스케일링이라도. 그렇지, 한 달에 한 번 오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막 3개월, 5개월에 한 번씩 오고 이러면 치료가 진행이 어렵죠. 워터픽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정장치 주변에 청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건 어떤 정도냐면 양치를 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하루 2번 정도 하면 저 정도. 절대 이렇게 생기지 않죠. 하루에 2번만 하셔도, 2번 갖고도 사실 부족하지만 2번만 해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교정치료를 받으시려는 분이 대부분 다 이도 잘 닦으려고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치과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양치 잘 못하면 잔소리 하거든요. 엄청 잔소리 합니다. 속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잔소리 해요. 그게 이제 저희의 몫이니까. 자, 오늘 우리 교정치료 받으시는 환자분들이 꼭 협조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공적인 교정치료를 위해서는 우리 환자분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몇 가지 피하셔야 될 것들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잘 해주시고 성공적인 교정치료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